자, 테마 35 전자기 유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됐건 뭐 학교 내신이 됐든 뭐 상관없는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됐을 때 얼마큼의 에너지가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 출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꼭 좀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도선 안에 전하들이 움직여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항상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도기전력의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을 자꾸 어려워하는데,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뭐냐?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전력이라는 말이 뭐야? 기전력. 기라고 하는 건 일어선다라는 뜻이야. 이 기상할 때 쓰는 말. 전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유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도 전압이라고 써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약간 의미적인 차이는 있으니까 구분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문제 풀거나 이럴 때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유도기전력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유도 전압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거야? 외부에서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고, 알겠죠? 근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했듯이 역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줘서 물체에 운동시키고 그랬잖아. 바로 그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 관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도기전력 또 전자기 유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관성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여기다가 자석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자석의 N극을 쑥 하고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자석의 N극이 쑥 들어오게 되면 이 원통 속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져야 약해져요. 세지겠죠. 자석이 접근해 들어오니까 자기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세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이 돼야 되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 이 원통에서 만들어진 거야. 코일에서.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여기에서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유도기전력이다 그래요. 유도기전력. 자, 우리가 보통 전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엡실론이라는 기호를 쓰지만 그냥 V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유도전류.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유도전류. 자, 그러면 V는 I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엡실론은 I의 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R분의 엡실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류의 세기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세게 만들어져서 크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전류도 어떻다는 얘기야? 세게 흘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N극을 이렇게 후퇴를 시켜봅시다. 자, 자석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건 뭐야? 자속이 감소한다. 자기장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석이 접근되면 뭐가 되는 거고 자기장이 세지는 거고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N극이든 S극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N극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지 마.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 그래서 전류가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석을 집어넣으면 찌리릭, 자석을 빼면 찌리릭. 그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 자기장이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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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전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전류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 약해졌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어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교류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산하는 장소를 이제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넣었다 뺐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물로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 뭐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해서 이걸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발생했니?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얼마 발생했니?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들었니? 얼만큼 변했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야, 전기 에너지 발생한 양 구해봐. 역학적 에너지 변한 양을 구해봐. 똑같은 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식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러데이가 이걸 이제 실험을 해서 얻어낸 건데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 코일을 어때야 돼요?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잘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가문수에 코일 가문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때요?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은 크게 나타나.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가 크면 즉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도기전력은 커요. 왜? 잘 안 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어때? 변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쪽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계산하거나 그럴 땐 마이너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력선의 수, 자속이라는 것은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에 어떻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의 p의 s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을 꼼꼼하게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정리해 두셨다가 요걸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유도를 이용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 다이나믹 마이크.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 같은 경우 방송에서 쓰는 건 좀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서 민감도가 큰 마이크를 쓰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 쓰는 마이크나 이런 거는 굳이 음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나는 좀 민감해서 좀 그게 필요하긴 한데. 예. 자, 자,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석이 NS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석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코일 속을 들락날락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코일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찌리릭 이렇게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저쪽에다 전류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이거 전자기 유도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석을 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항상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어때? 밀어내게 되죠, 그죠? 자,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n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n극이 되니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쪽과 반대쪽. n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s극이 됐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브레이크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어떻게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끽 하고 쓰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전기 기타, 뭐 마찬가지야. 이거를 이 자석,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도선, 여기다 전선 있으면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줄이 막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 이렇게 막 떨면은 여기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게 하면 전자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그죠?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성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그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때문에 자기장을 또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을 검출해서 전류를 바꿔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띠릭띠릭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 금속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무선 충전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인덕션 레인지, 그죠? 요즘 뭐 인덕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손 올려도 뜨겁지는 않은데 물은 끓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인덕션 레인지에 쓰인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자, 121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전자기 유도 실험에서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유도 전류를 세게 한다는 것은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n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델타 t분의 델타의 b의 s. 뭐 보통 이 식으로 많이 외워주시고요. 자, 가끔씩 이걸 쓰기도 하는데, 자, 이것도 뭐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R분의 엡실론 이렇게 된다 그랬어.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도 꼼꼼하게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 코일을 더 많이 감는다. 뭐 그렇죠.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자석을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 자석의 변화가 크지요. 세기가 강한 자석이 오도 그렇습니다. 세기가 강한 자석으로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자기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납니다. 굵기가 가는 에나멜선, 이 에나멜선 이렇게 코일 감는 선에 굵기라면 상관없어요. 오로지 뭐 가문수하고 자기장이 변하거나 면적이 변하거나. 네, 그래서 기억 렌트 이거 3개만 답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 가는 전류계가 연결된 큰 코일 안에 건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한 작은 코일을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전류계가 연결된 코일 주변에서 막대 자석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2번 보세요. 요건 설명을 참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도 코일이 있고 밑에도 코일이 있는데요. 밑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검유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치가 달려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 만약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ON 했다라고 봅시다. 스위치를 ON 했어요. 그럼 스위치를 ON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없던 전류가 흐른 거죠. 없던 전류가 흘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던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증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었는데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거 없던 전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봅시다.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전류가 찌릿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데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극이 증가하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돼야 되고 여기가 N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현상, 이렇게 흐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는 쭉 이렇게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알겠죠? 왜? 마치 S극을 훅 하고 집어넣는, 자석의 S극을 훅 집어넣는 거랑 어때?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I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ON했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 또 봅시다. 이번에는 요거 스위치를 오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ON하고 가만히 있다는 뜻은 아니야. ON한 순간적인 거야. 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오프했을 때도 요거 순간적으로죠. 그죠? 만약에 스위치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거나 여는 그 순간, 변하는 순간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럼 오프하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했죠. 흐르다 안 흐르는 거니까. 그러면 전류가 여기 S극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이렇게 빼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니까 그때는 전류가 어때요? 요거랑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어떻다? 같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야. 내 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니까 잘 좀 정리하시고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많이 틀려갖고 와요. 그러니까 방향 찾는 거라든지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기억 보세요. 가해 스위치를 닫는 순간 바깥 코일에 연결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그렇죠? 가해서 스위치를 닫은 후 검유계의 바늘은 스위치를 닫을 때의 최대값에 머물러 있다가 아니라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땐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에는. 알겠죠? 가해서 스위치를 열면 검유계의 바늘이 스위치를 닫을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스위치를 열면 오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일 때 요거의 전류 방향도 어때요? 같은 방향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해 비율, 가해서 스위치를 닫고 여는 것은 나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것과 결과가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것은 틀렸죠? 스위치를 닫을 때랑 열을 때는 어때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네. 그러니까 답은 기억과 리을로 봐야죠. 2번이다. 그죠? 자, 3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원형 코일을 놓고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더니 코일에 1V의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 원의 반지름이 2배인 코일로 같은 실험을 한다면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냐? 자, 반지름이 2배라고 했어요. 그럼 면적이 얼마? S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의 R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식 다시 한번 봅시다. 유도 기전력은 자, 거의 코일 몇 번 감았어요? 한 번 감았죠? 그러니까 1이야 감은수는. 마이너스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자, 뭐 있으니까 붙입시다. 마이너스에 S에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델타 P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은데 면적을 몇 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요게 S였을 때 1V였다라고 한다면 면적이 몇 배가 된 겁니까?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그랬죠?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이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4배로 바뀌었으니까 몇 볼트가 돼야 돼? 4볼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건 가만히 있고 요거 변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적만 2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4볼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들 뭐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푸셔도 되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단면적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제곱이고 감은수가 500회인 코일의 단면을 수직하게 지나는 자기장이 0.5초 동안 5테슬라에서 8테슬라로 일정하게 증가했을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냐 했어요. 자, 해봅시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은수가 있으니까 자,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n에 뭐가 변했어요? 자기장이 변했죠. 면적은 변한 게 아니야. 면적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상수로 빼버리면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면적이 변했으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고요. b가 밖으로 빠지겠죠. 자, 그럼 감은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500. 자, 이 마이너스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500에다가 면적이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몇 초 동안에? 0.5초 동안에 5테슬라에서 8테슬라니까 3테슬라가 증가한 거죠. 그죠?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잖아요. 6이잖아요. 그죠? 6, 5, 30이니까 3000이네요. 그죠? 3000. 그죠? 그럼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지워지죠. 그죠? 그럼 5, 4, 20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3, 4,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V. 근데 이 마이너스는 안 붙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안 붙여도 괜찮다. 계산 때는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쪽?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12V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다? 12V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자, 7번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다소 이제 생경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인데, 자, 원리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통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통을 원통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원이 있잖아요. 고리. 그죠? 고리가 있으면 이 고리가 어때? 무한히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원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통이 무한히 많은 원으로 쭉 탑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밑에도 고리가 있고 위에도 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자석이 이 안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위에서부터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자석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 밑에부터 볼까요?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N극이 접근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위에가 N극이 되고 밑에가 뭐가 돼야 돼? S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비해서 요 위에는 어때요? S극이 멀어지니까 안 돼. 너 멀어지지 마 하고 붙잡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S극, N극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찌리리릭 하고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원통은 아래쪽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서로 반대로 흐르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밑에는 N과 N이 마주 보니까 밀어내고 N과 S가 마주 보니까 밀어내고 그렇죠? 운동 방향과 반대. 그래서 항상 자기력의 방향이라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자기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과 거의 맞먹으면 어떻게 돼? 거의 등속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 힘이 작으면 중력이 크면 뚝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는지 늦게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원통이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전기를 잘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기를 잘 발생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수록 오랫동안 떨어져요. 알겠죠? 만약 전기가 발생하면 뚝 떨어져 그냥. 알겠지? 자 봅시다. 그럼 A를 보세요. A라는 애는 시간이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어요. B라는 애는 1.5초 걸렸고요. C는 0.5초 걸렸는데 공기 중에서 그냥 떨어졌을 때 0.5초야. 그러면 C라는 애는 전자기 유도 자체가 아예 없었단 얘기야.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는 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떨어졌을 때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비해서 A는 어때요? 2초 만에 떨어졌죠? 공기 중에서 떨어진 거는 0.5초인데 A에서 떨어졌을 때는 천천히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서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세요. A는 절연체이다. No. 절연체면은 이런 현상 안 일어나죠. 그죠? 이거 도체해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은 A가 B보다 많다. 그렇죠. 천천히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에너지로 많이 전환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자석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작용한 합력의 평균 크기, R자임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그렇죠. C라고 하는 건 거의 그냥 중력만 받아서 떨어졌잖아요. mg. 근데 A라는 애는 중력에다가 자기력까지 반대로 받았으니까 R자임은 어때요? 작겠죠. 그죠? 이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따라서 C가 A보다 크다.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해서 5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